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오늘은 좀 평소보다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, 오늘 제 딸아이의 학예가 좀 있는 날이어가지고, 후다닥 좀 영상을 올리고, 또 그곳에 가야 돼가지고, 오늘 좀 이렇게 좀 일찍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그래서 오늘은 지금 또 장이 갑자기 또 살아났는데, 그래서 간단하게 좀 시장 상황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고, 그리고 참 답답한 이 리플에 대해서 저의 관점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면 먼저 장 상황을 한번 보시면,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또 괜찮게 비트코인이 지금은 또 43K까지 올라섰고, 또 한때는 44K도 터치를 하기도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알트들도 지금 비교적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, 그럼 먼저 요 비트코인 차트부터 좀 보시게 되면,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로 요 21선, 어제만 해도 요 21선에 지금 딱 맞닿아 있어가지고, 거기에다가 지금 요 하락 추세선이 지금 현재 이 21선과 딱 맞닿은 요 지점이라, 정말 이 비트가 상승의 의지가 있다라면 지금 이 위치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자리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정말 이 비트가 상승의 의지가 있었는지 어제 저녁 한 9시가 좀 넘어서면서 이렇게 또 위로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때는 44.2K 선까지도 올라왔는데, 그런데 또 지난 이 연고점까지는 아직 터치는 좀 하지는 못했어요. 그래서 어제 제가 이 회원 텔레그램 방에다 말씀을 드렸을 때, 이 새벽 동안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, 먼저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게 되면, 최근에 이 좀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장을 겪으니까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의 도미는 53% 초반에서 이제 53.9%까지 비교적 꽤 많이 또 상승을 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또 약세장에는 비트로 자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 도미가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고, 그래서 요 53%가 무너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, 요 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때서야 좀 우리가 원하는 이 알트 상승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고 지금 뭐 알트 시총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, 요것을 보시게 되면, 그러니까 요거는 비트를 제외한, 그래서 이더까지 포함을 한 알트 시총을 의미를 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어제 오전만 해도 이 박스권의 하단에 있었는데, 어제 비트가 좀 상승을 하면서, 여기 보이시죠? 이 박스권의 상단까지 올라갔었는데, 근데 결국에는 또 새벽에 비트가 좀 살짝 빠지게 되니까, 이렇게 이 윗꼬리를 좀 달고 다시 좀 반납을 해가지고 지금은 요 박스권 한 중간선까지는 다시 올라온 상황입니다. 그러면 요 이제 이더까지 제외한 이제 찐 이 알트들의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, 그래도 좀 이 토탈 3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인 것이,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 박스권에 여전히 좀 머물곤 있지만, 그래도 어제 이 비트코인이 좀 상승을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일봉이 요 하단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요 상단 부분까지 상승을 또 하기도 했어요. 그러다 조금 반납을 하긴 했는데,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,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12월 중순에 요 연고점을 어제 날짜로 살짝 또 경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고점도 살짝 이때보다는 경신을 했고, 종가 기준으로도 살짝 올라서기는 했어요. 그래서 현재는 지금 또 조금씩 빠지고 있긴 한데, 그래도 이 토탈 3에서는 좀 의미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, 한때는 이 1조 6천억 달러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었다가, 최근에 좀 장이 빠지니까 다시 요 1조 5천억 달러 초반까지도 하락을 했었어요. 그런데 어제 좀 비트가 힘을 내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때는 1조 6천억 달러 선을 넘기도 했지만, 그런데 새벽에 또 추가적인 힘을 내질 못하니까 결국에는 살짝 또 빠지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으로 좀 힘을 내려면 이 저항을
좀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여야지 다시 좀 상승장이 왔다라고 느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, 제가 여기도 이렇게 썼지만, 일단 어제 제가 회원님께 말씀을 드리기로는 이제 간밤의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일단 다시 좀 가격을 들여 올렸는데, 근데 지금 현재 그 가격이 또 44K, 43K 요 연고점 부근이라 여기에서 또 고래나 세력들이 물량을 던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뭐 차익 실현 매물일 수도 있고, 아니면 좀 이제 가격을 좀 조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봐요.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는 보지만, 일단 지금이 이 연고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이 비트코인이 밤 동안에 또 새롭게 연고점을 좀 써내려 가면 이 알트들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그런데 일단은 밤 동안에는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힘을 내지는 못하면서 새롭게 연고점을 또 쓰지는 못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 비트가 좀 살아있다고 보니까 뭐 이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, 그리고 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인데, 그러면 어제 이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당시에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역시 요것이 지금 20일 이평선인데, 어제 비트가 좀 위로 좀 쏘니까 함께 요 20일 이평선 위로 좀 안착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결국에는 비트가 좀 추가적인 힘을 내지를 못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윗꼬리를 다른 채 현재는 다시 좀 이 20일 이평선 아래로 내려앉고 말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바라는 알트 불장이 좀 오려면 일단 이 이더리움이 21선으로 다시 한번 안착을 해가지고 요 지난 고점인 2,4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좀 터치를 하고 그 위로도 올라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바라는 좀 알트 상승기가 재차 좀 시작되지 않을까,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. 그래서 또 그렇게 되려면 일단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또 중요하니까, 일단 현재는 이 21선 위로 또 올라온 만큼 요 며칠간 이어진 약세장을 좀 깨려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그런 기대를 좀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는 이 애증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요 리플을 좀 살펴보면, 아마 지금 이 리플 홀더분은 참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이게 좀 잘 안 보이니까 이걸로 좀 보여드리면, 결국에는 어제 밤에 이 솔라나가 힘을 좀 내면서 결국엔 이 시총이 보시는 것처럼 역전이 또 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 대략적으로 한 20억 달러 정도 이 솔라나가 더 앞서고 있는데, 참 그만큼 이 리플 투자가 쉽지가 않고, 참 다른 코인이 올라갈 때 이 손가락을 빨아야 된다는 것이 엄청난 또 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에도 저는 이 XRP가 조만간에 좀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,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좀 표시한 요것으로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보시면 이 리플의 움직임이 요 분홍 색깔 박스권에서 쉽사리 돌파를 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 박스권이 지난 1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서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요 박스권이 1차 지지대가 될 것이라고 해가지고 표시를 해두었던 것인데,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요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, 그런데 또 반면에 요 박스권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지난 7월 약식 판결로 인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와가지고 요때부터 지난 11월과 또 최근에 12월까지 연결한 요 하락 추세선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끝자락까지 도달을 했어요. 그리고 요 하늘색 선이 이 올해부터 이어진 상승 추세선을 의미를 하는데, 그 상승 추세선과도 거의 또 맞닿아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리플 역시 이 상승의 의지를 보이려면 지금 요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줘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해요.
그래서 우선 요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, 그럼에도 지금 이 리플의 상승 가능성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이유가, 요것을 좀 보시게 되면, 먼저 요것을 좀 보여드릴게요. 여러분도 이 컵앤 핸들 패턴을 아실 텐데, 보시는 것처럼 요 컵 모양처럼 요렇게 둥근 원 모양으로 이 바닥 따지기를 하다가 요 부분에서 이제 컵의 핸들 부분이 살짝 좀 하락을 하고, 그 이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요 패턴을 컵앤 핸들 패턴이라고 하는데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모양이 요 컵과 닮았다 해가지고 컵앤 핸들인데, 그런데 이 리플 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요 때가 이제 올해 7월에 약식 판결이 나와서 큰 슈팅이 나왔고, 그 이후로 이렇게 요 컵 모양을 만들었다가 최근에 좀 11월 달부터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까지 약세를 보이게 되니까 이렇게 핸들 모양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조만간 여기에서는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관점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이 리플 홀더분들은 마음고생이 좀 심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, 그렇다고 물론 이 차트의 패턴이 항상 맞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단순 가능성 차원에서 참고 자료로만 보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차트를 보고 또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 또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. 특히 또 이 리플 같은 경우는 정말 스스로 완전히 또 공부가 되지 않으면 쉽게 멘탈이 나가는 또 코인이기 때문에 쉽사리 또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에도 지금 이 리플 상승이 좀 머지 않았다라고 보는 이유는,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이 요 탁코인 비해서도 최근에 유독 움직임이 적었던 점과, 또 이 리플이 잡코도 아니고 한때는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메이저 중에 메이저 코인이라고 볼 때 더 이상 이 위치에 비비고 있을 놈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하면서 스타트를 좀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리플의 상승 가능성도 좀 열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특히 이 리플 홀더분들은 지금 마음고생이 또 심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, 그럼에도 또 긍정적인 부분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, 어제 제가 밤 한 12시 반쯤에 이제 소통방에서 한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체크를 했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이 XRP의 거래가 여기가 지금 한국이고 여기가 지금 미국이잖아요. 근데 지금 이 미국의 XRP 거래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시점을 봐도 요걸 좀 보시게 되면 현재 시점도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리플이 인기라고는 하지만 미국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또 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이 리플이 참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지만 결국엔 또 갈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이 리플은 그때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기다리지 못하느냐의 이 인내심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리플에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지금까지 홀딩을 하고 있는 거라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내 목표가 달성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라는 그 마음만 갖고 있는다라면 분명히 또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의 이야기가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 웨이.